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AWS 서밋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클라우드 거버넌스 성공 가이드에 대해 알아볼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고 저와 성문규 솔루션즈 아키텍트님께서 10가지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쉐어링 업체인 소카의 정영진 매니저님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거버넌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AWS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거버넌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 관행 및 보고서의 집합. 이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단순히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언제 이 클라우드 거버넌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이나 새로운 워크로드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실 때, 규정 및 기업 표준을 준수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고자 할 때 바로 이 강력한 클라우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단순히 도구를 표준화하고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의 기술에 국한된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관장하는 조직이 바로 이 CCOE라고 불리우는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입니다. 이 CCOE가 강력한 회사일수록 클라우드 거버넌스 수립이 쉬워지고 그만큼 올바르고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다만 클라우드 거버넌스는 단기간에 일회성 프로젝트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안과 규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쯤에는 너무 많은 통제로 인해서 민첩성이 느려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보안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시면 어느새 혁신을 가속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범 사례입니다. 바로 계정을 구성 요소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AWS는 항상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다중계정 환경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한 개의 AWS 계정만 사용하신다면 해당 계정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AWS 리소스에 제한도 있을 뿐더러 보안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이 한 개의 계정으로 뭉쳐져서 보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중계정 환경을 이용하신다면 이 문제점들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다중계정 환경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는 계정들을 한데 묶어서 조직 단위로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저희가 흔히 OU라고 부르는 이 조직 단위를 어떻게 하면 잘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유 구조는 회사마다 모두 상이하겠지만 AWS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오유로 나누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의 기초적인 오유는 조직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정들의 집합입니다. 로그를 중앙 집중하기 위한 계정이라든지 조직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계정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화면 우측의 추가적인 오유는 실질적으로 워크로드가 수행되고 있는 계정들의 집합입니다. 이 계정들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삭제될 것이며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모범 사례는 바로 조직 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확보하셔서 계정 활동 및 위험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다중계정 환경을 구축하셨다면 로그는 중앙 집중화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그를 중앙 집중화하시면 어떤 계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으로 인한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화면에 있는 AWS 컴피그와 같은 서비스를 조직에 적용하신다면 어떤 계정에서 언제 누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변경했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고, 이 변경된 값이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와 부합하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조직 전체의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한데 모아 감사 대응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모범 사례는 바로 계정 생성과 설정을 자동화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약 AWS 계정 생성과 설정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안 설정 누락으로 인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 서비스 카탈로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컨트롤 타워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AWS 계정 생성과 설정을 자동화하신다면 클라우드 거버넌스 표준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모범 사례는 바로 최소 권한 원칙 적용입니다. 사실 최소 권한 원칙은 비단 클라우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AWS는 이런 고객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IAM 아이덴티티 센터, IAM 오가니제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면 AWS 계정 접근에 대한 통제를 가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사용자, 자격증명 공급자와 연동하여 인증을 받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지속적으로 최소 권한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리뷰하고 조정하고 적응하시는 것도 상당히 쉽게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서비스들을 저희 AWS는 AWS 컨트롤 타워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민첩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AWS 컨트롤 타워를 활용하시면 다중계정 환경 구축, 로그 중앙 집중화, 계정 생성 및 설정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처음 AWS를 도입하시는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AWS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클라우드 거버넌스 확보가 어려우셨던 고객분들에게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정을 구성 요소로서 사용하셔서 다중계정 환경을 구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전반에 걸쳐서 가시성을 확보하셔서 어떤 계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의한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정 생성과 설정을 자동화하셔서 혹시 모를 보안 사고를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최소 권한 원칙을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적용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와 함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성문규 솔루션즈 아키텍트님을 모시고 제어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성문규입니다. 저는 이어서 제어 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거버넌스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어는 전체 AWS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서울 리전에서는 약 513개의 제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어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클라우드 거버넌스 맥락에서 보안 제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제어를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4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입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어 목표인데요. 제어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거나,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한다거나,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한다거나,
강력한 암호 인증을 사용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제어 목표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인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금융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규제 대상에 속해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히파와 같은 다양한 규정 준수 요건들을 이러한 표준에 연결하면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피라미드의 가장 맨 위에는 보안 제어가 있는데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될 정책을 활성화하고 제어 목표와 표준에 연결하여 어떤 규정 준수를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설정 값에 대해서 명확한 제어 집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안 제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어 유형을 알아볼 건데요. 제어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지 제어입니다. 탐지 제어는 내부적으로 AWS 컨피그 규칙으로 정의된 보안 정책을 위반하는 리소스를 탐지하는 데 쓰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를 탐지하고 자동 수정 기능을 지원하는 탐지 제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 제어인데요. 이는 SCP, 서비스 제어 정책으로 보안 위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반을 완전히 중지하고 항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 SCP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제어는 사전 제어입니다. 리소스가 프로비저닝이 되기 전에 검사해서 실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제어입니다. 이 사전 제어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훅으로 구현되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배포할 때 리소스가 규정을 준수한지 검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차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제어 관리 모범 사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책을 코드 모델로 사용해서 제어를 정의하고 동료 간의 검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제어 엔지니어링을 만들면 품질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선언적 언어는 안전하고 세밀한 제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AWS 오르가니제이션, AWS 컨피그, AWS 컨트롤 타워 같은 서비스는 관리형 제어 또는 제어 유형들을 제공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어 관리 모범 사례는 제어 목표를 보안 프레임워크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위험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어 효과를 측정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감사팀과 얘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특정 한 고객의 경우에는 본인 시간의 약 25%를 규정 준수를 측정하고 체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제어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최신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시큐리티 허브 같은 경우엔 보안 점수를 제공해서 매일매일 그날의 보안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도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식별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AWS CIS, PCI DSS, NIST와 같은 규정 준수에 기반한 표준 보안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어 관리 모범 사례는 예방 제어와 사전 제어를 사용해서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잘못된 구성이 배포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제어 목표는 바로 저장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여기에 아마존 아테나 작업 그룹 리소스가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탐지 제어를 실행해서 아마존 아테나의 작업 그룹 리소스 중 저장 시 암호화 옵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5개의 작업 그룹 리소스 중 한두 개는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전 제어를 활성화하시는 것인데요. 이 사전 제어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아테나의 작업 그룹 리소스에 저장 시 암호화된 옵션이 적용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지 제어와 사전 제어를 활용해서 우리는 제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어 관리 모범 사례는 제어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표준 및 제어 목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단위 및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적인 제어의 동작과 효과를 검증하고 실패와 회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서비스는 이러한 증거 수집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고요. 오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보고서를 통해 규정 준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어 관리에 대해서 4가지 주요 시사점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어를 코드형 모델로 정의해서 동료 간 검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어 목표를 보안 프레임워크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방 제어와 사전 제어를 활용해서 보안 기준선을 준수하고 잘못된 구성이 배포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효과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개발자를 위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모범 사례의 권장사항은 인프라를 코드로 사용해서 반복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면 코드 편집기로 작성을 하고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스택에 대한 일관된 단일 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복제나 재배포, 재사용 가능한 인프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는 이것을 수행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전을 제어하거나 인프라에 대한 버전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범 사례는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인데요. 개발자가 최대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에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요한 문제나 보안 취약점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관된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블루프린트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코드 위스퍼러를 사용하면 내부 라이브러리, API 패키지 등을 인식해서 보다 관련성 높은 권장사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발자를 위한 모범 사례 2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고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거버넌스 모범 사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소카의 정영진 정보보안그룹 매니저님께서 AWS 컨트롤 타워를 활용한 소카의 클라우드 거버넌스 여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 정보보안그룹 시큐리티 테크팀 정영진 매니저입니다. 소카의 컨트롤 타워 도입기를 설명해드리며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는 간단한 소카 속에 AWS 컨트롤 타워 OE 구성, 태그의 강자 및 자동화, 컨피그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마지막으로 부서별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카 소개입니다. 소카의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동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카는 모빌리티 브랜드로서 업계 브랜드인지도 1위, 국내 카쉐링 시장의 약 78%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약 1,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만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카 성장 속도에 맞춰 이동 맥락에 따른 신규 서비스나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때 신규 AWS 계정이 같이 생성이 되고 사업화가 확장이 되면서 기존 개발과 운영으로 이관이 되고 이때 생성된 AWS 계정 또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확장성에 발맞춰 인프라적 민첩성을 확보하고 생성되는 계정들에 대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리소스 및 정책의 중앙 관리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수행한 OE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면서 기존 IAM 대신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이는 IAM의 롤과 폴리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아이덴티티 센터의 퍼미션 셋을 제대로 정립해둔다면 효과적으로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OE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크게 서비스별과 환경별로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구성할 때는 서비스별로 개발과 운영의 권한 분리는 쉬워지지만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접근 포인트 또한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컨트롤 타워 도입 목적과 상이하다고 판단을 해 환경별로 구성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과 권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별로 어카운트를 OE에 놓고 그룹의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룹의 역할로는 리더, 오퍼레이터, 디벨로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룹의 역할을 나눴으면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룹의 역할과 매핑을 해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리더 그룹 역할의 프로드 리더와 데브 리더의 경우는 각 환경에 맞는 리드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룹 역할의 시큐리티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와프, 시큐리티 그룹과 같이 보안 운영에 필요한 보안 리소스 수정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터의 경우에는 기존 리드 권한과 비슷하지만 모든 환경에 대해서 S3 객체 다운로드, 아테나 사용 등과 같이 감사 업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OU는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생성되는 어카운트들이 속하게 되는 OU인데요. 이때 각 계정에 적용되는 보안 정책은 동일하나 접근 권한은 다르기 때문에 그룹과 1대1 매핑을 통해서 접근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카 전체의 OU와 그룹 및 권한 매핑의 일부분은 다음 화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카는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하기로 시작하였고 모든 인원을 한 번에 강제로 옮기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IAM과 혼용 기간을 두고 AWS 권한 만료 전 자율적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정보보안그룹에서는 권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지를 해주고 권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난 현재 84%의 전환율을 보여줬고 이는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아이덴티티 센터의 편의성으로 인한 높은 전환율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OE 구성과 아이덴티티 센터 사용으로 좋아진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책의 중앙 집중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계정별로 상이하단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그 강제화와 자동화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장점 중 하나인 확장성과 유연성은 오히려 자사 목록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유연성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어려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소카에서는 자사 목록화에 있어서 스크립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수집 및 가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카에서는 이러한 자사 목록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태깅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자사의 생성부터 목록화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깅이 되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태그 강제화는 태그
SCP를 통해서 태그 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에서 추출된 값을 통해서 태그 자동화를 하고 그래파나에서 자산을 대시보드로 띄워 가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그를 달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태깅될 자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깅할 기준으로는 ISMSP 인증 심사 범위의 인프라 자산이며 소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EKS가 빠져 있는데요. EKS의 워커노드의 경우에는 EC2로 되어 있기 때문에 EC2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ECR에 푸시를 할 때 태깅이 되어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깅될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그 레퍼런스를 통해 필수 태그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태그는 많이 달수록 자산 정보가 더 구체화되면서 자산 식별이 쉬워지지만 개발 편의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정보보안 그룹에서 정한 태그는 19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그를 한 번에 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9개의 태그로 선정되었고, 이는 유카원 측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태그 중 오너와 크리에이터, 즉 생성자와 소유자를 분리하는데요. 이는 보통 운영 환경에서 생성자는 인프라 팀이지만 소유자는 타 부소유자가 많아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태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제화할 태그와 자동화할 태그를 구분하였습니다. 모든 태그를 자동화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일부 태그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강제와 자동화를 구분하였습니다. 강제화할 태그로는 소유자, 팀, 목적, 리소스 이름, 개인정보 포함 여부로 선정하였으며, 자동화할 태그로는 생성자, 생성일, 환경명, 운영체제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태그 강제와 자동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EC2 생성 시 run instance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때 필수 태그인 purpose 태그가 없다면 리소스 생성을 막는 SCP입니다. 또한 이 SCP는 한 번 단 태그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삭제 디나이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폴리시에서 필수 태그 폼을 오너, 프라이버시, OS 태그에 적용하였습니다. 오너 태그는 리소스의 문제 발생 시 실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메일 형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프라이버시 태그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OX로만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S 태그는 허용되는 OS만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그 강제를 통해 작성되는 값 또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는 점과 68개의 태그도 많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도입 시 중화화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활용을 해 자동화 태그를 늘리고, 이에 따라 태그의 신뢰도를 높이고 달아야 할 태그의 개수를 낮췄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로그 아카이브에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시큐리티 어카운트에 SQS로 전송을 하고, 이를 EC2 서버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EC2 생성 시 자동화 태깅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run instance 이벤트 발생 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서는 ARN, 이벤트 타임, 어카운트 ID, 인스턴스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OS 정보는 확인한 인스턴스 ID와 AWS API를 통해서 플랫폼 디테일즈 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서 태그에 들어갈 값들을 확인 후 코드에서 run instance 이벤트 발생 시 로그를 파싱하고 AWS API를 통해 정보를 조회 후 태그에 값이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태그 강제와 태그 자동화의 결과는 태그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측 이미지는 태그 강제화를 통해서 리소스 생성 시 태그가 삽입된 모습이며, 우측 이미지는 로그 발생 후 태그 자동화를 통해서 태그가 삽입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태그 강제와 자동화,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을까요? 기존에는 소카에서 자산을 생성을 하고 자산 목록화를 위해서 스크립트를 수행하고 스크립트의 결과에 대해서 변경점을 확인 후
담당자와 목적까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보통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하지만 태깅된 자산은 태그 정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총 소요 시간을 하루 이틀로 단축시켜 줬습니다. 결국 이는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제와 자동화를 통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관리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안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위험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카에서는 이런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컨피그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컨피그를 활용하면 자산 관리의 다양한 목적 중 비용 최적화, 자원 관리 등 그 중에서 보안 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피그는 기본적으로 탐지만 해주는 서비스고 노출된 위반 사항을 모두 일일이 조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리소스에서 탐지된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는 오히려 업무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카에서는 SSM 도큐먼트를 통해 이러한 이행 조치를 자동화하는 것까지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컨피그를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컨피그에 들어갈 룰을 소카 정책에 맞도록 AWS 컨피그 관리형 정책을 이용했습니다. 관리형 정책을 YAML 파일로 만들고 각 계정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 컨피그 룰을 생성해 줍니다. YAML 파일을 이용한 이유는 각 계정별로 통일된 정책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룰 적용 후 각 계정의 컨피그의 결과는 컨트롤 타워 도입 시 이벤트 브릿지, SNS, 람다를 통해서 오딧 계정에서 알림을 보내주고 있고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S3에 통합된 컨피그 탐지 결과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화된 결과를 통해 오딧 계정의 애그리게이터에서 규정주수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실시간으로 소카에서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그 아카이브에 있는 S에 저장된 컨피그 탐지 결과를 이용해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를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피그의 구성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세운 목표는 탐지만 하는 것이 아닌 이행 조치까지 자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SSM 도큐먼트를 추가로 구성하는데요. 예시는 미사용 시큐리티 그룹이 존재하는지 24시간 주기로 탐지하는 컨피그 룰입니다. 만약 EC2에서 해당 시큐리티 그룹이 분리되고 탐지 주기가 돌아갈 때까지 해당 시큐리티 그룹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컨피그 룰에 연결된 문제 해결 작업, 즉 SSM 도큐먼트에 의해 삭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작성한 SSM 도큐먼트를 보면 스텝 펑션에서 시큐리티 그룹 아이디가 입력 값으로 들어오고 이때 디폴트 시큐리티 그룹이 아니라면 해당 시큐리티 그룹을 삭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컨피그에 탐지가 되고 SSM 도큐먼트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전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됩니다. 소카에서는 미사용 시큐리티 그룹 삭제 외에도 S3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 EC2 정리 전, 스냅샷 생성 등과 같이 다양한 자동화 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화를 한 번에 대입을 해버리면 장애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예시에서 보여드린 미사용 시큐리티 그룹 삭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큐리티 그룹이 한 군데라도 사용되고 있다면 시큐리티 그룹 자체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로 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피그를 이용한 탐지, SSM 도큐먼트를 이용한 자동화 조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검증된 자동화에 대해서는 사람의 개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서 이행 조치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보안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피드백입니다. 먼저 개발팀은 태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태그의 고민을 줄여주었고 태그 자동화로 인해서 달해야 할 태그의 개수가 줄어들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팀에서는 사전에 제대로 정립된 OE 구조 덕분에
유저 관리가 쉬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안팀에서는 태그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식별이 쉬워졌고 그에 따라 취약점 진단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카에서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과 그에 대한 사례를 공유드렸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 발표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카의 정영진 매니저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